자, 안녕하세요. 또 대기 마저 이어서 해봐야지요. 그치? 운동하고. 좋습니다. 여기 원판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썸네일로 써먹을 수 있겠네요. 다시 제자리.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나 들었다고 운동 좋아한다면서 지금 부득이하게 또 촬영 장소가 애매해져가지고 지금 교내 체력 단련실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여러분을 오늘은 처음으로 마주보고 하지 않고 이렇게 등 돌려 앉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괜찮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대충 견적을 보니까 제 얼굴은 뭐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화면은 다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구도로 한번 도전. 같이 공부하는 느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괜찮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가보죠. 가야지. 5번부터. 제 얼굴 뭐 안 나와도 되잖아요. 제가 뭐 중요해. 그죠? 그냥 문제만 잘 보이면 되지. 화면은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가겠습니다. 물만 한 입 먹고. 자, 5번. 답은 4번. 5번 아마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남반구 가자. 5번. 북반구 또는 남반구 중위도에 발달한 서로 다른 온대저기압의 동반된 전선이다. 온난 한랭 중에 하나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편서풍 때문이죠. 편서풍. 남반구든 북반구든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슝 이렇게 가죠. 이렇게 슝. 이제 북반구 편서풍 이렇게, 남반구 편서풍 이렇게 돼서 어쨌든 서풍이잖아요. 둘 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참 불편하네. 이렇게 하네. 북반구랑 남반구의 온대저기압 문제 나오면 북반구의 온대저기압을 그리고 남반구는 적도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대칭시키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천천히 해볼게요. 북반구의 온대저기압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여기는 색깔을 좀 맞춰서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랭전선 이렇게 뾰족. 그 다음에 온난전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적도가 어디에 있을까? 적도. 이게 북반구예요. 적도는 더 남쪽에 있죠. 그래서 적도가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을 거잖아요. 그 말은 전선이 있다라는 건 일단 공기의 질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 아래쪽이 삼각김밥 모양이 적도 쪽에 있으니까 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 전선을 기준으로 위쪽 고위도죠. 고위도에는 차가운 공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다. 한번 우리 강수구역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강수구역은 한랭전선 전면이 앞에. 천천히. 한랭전선 이렇게 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전면은 이 앞이고 후면이 전선의 뒤에요. 그래서 개념 공부고 얘는. 강수구역 어디에요? 말하면은 한랭전선 후면에 좁은 구역, 저군형 구름, 소나기 성비. 그죠? 온난전선은요. 전면. 온난전선은 저위도에서 고위도 이렇게 따뜻한 쪽에서 찬 쪽으로 가니까 이동 방향이 앞쪽, 전면이 여기고 후면이 여기죠. 다 개념강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넓은 구역에 층운형 구름이 깔리고 이슬비 내리는 거.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풍향은 외우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풍향은 이렇게 눈으로 지금 찍어 놓으세요. 왜 이렇게 그려지느냐? 북반구 저기압성 회전은 반시계니까 이렇게 이 방향을 그려주셔야 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됐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동한다? 뭘 타고 어떻게 이동한다? 그렇지. 편서풍을 타고 이 저기압의 중심 지점 여기죠. 딱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는 저기압의 중심 지점. 이거 바로 전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잘 체크하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그림을 그대로 남반구는 적도에 대해서 찍었다가 올리면 돼요. 데칼코마니.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눈으로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이 문제 끝나고 본인이 직접 그려보셔야 돼. 나는 그린다고 믿는다? 믿어요? 네. 간다. 자, 여기 이 한랭전선 먼저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생긴 놈을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 다음에 뾰족을 이번에 위로. 얘 동그리가 위로 갔으니까 이번에 아래로. 동글. 그죠? 그러면은 따뜻한 공기 영역은 당연히 적도 부분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차가운 공기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고위도 지점.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남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고, 강수구역은 마찬가지로
이제 한랭전선이 찬 쪽에서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랭전선 후면의 좁은 구역. 사실 위쪽 그림이랑 데칼코마니죠. 그냥. 그리고 온난전선은 아까 전면의 넓은 구역이었잖아요. 전면의 넓은 구역. 이렇게 넓은 구역. 여기에 층운형 구름 이슬비. 됐죠? 바람 방향은 아까 왼쪽 위에서 아래로 그렸잖아요. 왼쪽 위에서 아래로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데칼코마니 시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아래서 위. 얘는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아래. 얘는 오른쪽 아래서 위.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서 아래. 이렇게. 저도 외우고 있잖아요. 항상 그림 그려서 풀거든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이동을 한다? 아까 편서풍 타고 얘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갔으니까 여기 편서풍 방향은 이렇게 왼쪽 아래로 타고 간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세팅 끝난 거잖아요. 이거를 안다고 치고 문제를 풀면 얼마나 쉽게요? 봐봐요. 하나는 북반구고 다른 나머지 하나는 남반구입니다.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는 온난이고 한랭 중 각각 하나래요.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전선이 그려질 수 있는 거는 여기 중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그러니까 북반구의 온난 전선이거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남반구의 한랭 전선이거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아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지는 전선은 북반구의 온난 전선과 남반구의 한랭 전선밖에 없는 거 이해되죠? 그죠? 아유, 불편하다, 불편해.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되느냐, 이건 어떻게 아냐면 이 숫자들을 괜히 준 게 아니겠죠. 이 숫자들을 괜히 준 게 아니지. 보시면 1008, 1000 그러면은 요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저기압 중심이 있는 거죠. 가에서는. 오케이? 왜냐면은 1008이 더 숫자가 크고 1000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가면 저기압,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저기압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반대입니다. 1008과 1000 오히려 오른쪽 아래로 갔을 때 저기압 중심이 있어야 되는 전선의 모양이죠. 자, 이러면 끝났지. 두 개를 종합해서 봐봐요. 보세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생겨먹은 전선은 두 개밖에 안 된다. 하나는 북반구 온난 전선, 나머지 하나는 남반구 한랭 전선인데 가 같은 경우는 왼쪽 위로 올라가야 저기압 중심이 맞다. 그럼 뭐죠? 얘예요. 얘죠. 얘가 왼쪽 위로 올라갔을 때 저기압 중심 핑크색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가가 지금 매칭을 잘 해요. 가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지금 즉 북반구 무슨 전선? 북반구의 온난 전선이 되는 거고요. 나 한번 볼까요? 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지만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생겼지만은 이렇게 내려갈 때 저기압 중심이 있으려면 여기죠. 남반구의 한랭 전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나다. 즉 나의 정체는 남반구의 한랭 전선이었다. 제가 여러 번 이전 영상들에서도 강조 드렸었는데요. 남반구 온대적의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미술 문제입니다. 그냥 그림 그리기 문제가 되는 거죠. 북반구를 알고 있으면 남반구는 적도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니까. 쫄지 마세요. 됐죠? 그래서 지점 A와 C에서는 모두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냐. 바람 물어봤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라색 풍향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A 먼저 볼게요. 이거 헷갈려. 잘 보셔. 지점 A에서는 무슨 바람이 부냐면 A가 지금 여기잖아요. A는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요 영역 빨간색 삼각김밥 쪽에서 무슨 바람이 부냐. 아까 체크했습니다. 요 보라색 남서풍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지점 A는 남서풍 바람. A는 요렇게 부는 바람. 요 바람. 그러니까 요 바람. 남서풍 바람, 남풍 계열의 바람 정답. C는요? C는 요 그림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오른쪽이니까 지금 요 바람이죠. 즉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이렇게 생겨먹은 바람이라서 A는 남풍 계열이 맞지만 C는 북서풍이라 땡이다. 뭔지 잘 모르겠으면은 영상 다시 앞으로 돌려서 천천히 그려놓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직접 그리고 하나하나 매칭하면서 대응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보니까 이건 좀 편하다. 이 화면을 바로바로 볼 수 있네요. 강수 현상은 바로 묻고 지점 B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느냐. 지금 A랑 B를 비교시키는데 B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왼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 여기 딱 한랭전선의 후면이죠. 그래서 저운형구름 소나기성 B 그죠? 좁은 구역 소나기성 B. 그래서 B에서는 아주 생기기 좋을 것 같아요. B가 딱 여기에 해당이 될 거니까.
조금 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제가 하나하나 적어드릴게요. 지금 안 쓴 색깔이 거의 없어서 무슨 색을 써야 좀 잘 보일까?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초록색을 좀 두껍게 해서 가면은 다시 A는 이 부분인데 그 선의 왼쪽이니까 지금 요 지점에 지금 A가 위치하는 거죠. A 이 정도면 잘 보이죠. A 그리고 B랑 C는 요 선에 각각 좌우에 있죠. 왼쪽에 있는 게 B, 오른쪽에 있는 게 C. 그러니까 B가 한 요 정도 지점, 그 다음에 C가 요 정도 지점. 그래서 B 여기, C 여기인데 B는 지금 한랭전선의 전면이니까 저군형 구름, 좁은 구역, 소나기성 B. A는 이에 비해서 삼각김밥 영역이라 온난전선은 오히려 전면이죠. 여기는 잘 안 내린다. 구름도 없고 비도 안 내린다. 그래서 높다, 정답. 오, 너무 듣고 좋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전선이 통과하면 C의 기온이 하강하느냐. 지금 C는 어디라 그랬냐면 여기죠. 근데 이 전선들은 어떻게 이동한다? 편서풍타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여기 따뜻한 삼각김밥 공기 영역에 있지만 샥 지나가면은 이 차가운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한랭전선을 지나가면서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조금 더 엄밀하게 바꾸면 한랭전선이 통과를 할 거고요. 이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C 지점의 기온은 하강할 겁니다. 정답. 그래서 답은 4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제 거 이거 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됐죠? 6번 가겠습니다. 그림 가 나는 북반구 중위도 어느 지역에 온난전선과 폐색전선. 아, 둘 중에 하나니까 매칭을 해달라는 거죠. 순서 없이라고 또 했으니까. 전선은 T1에서 T2 요때 그리고 T3에서 T4 요때 각각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둘 다 기압은 일단은 선형적으로 쭉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기온이 조금 특이하죠. 기온이 어떠냐면은 온난전선은 기본적으로 배경지식 공부를 얼마나 하셨나?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앞에 보여드려야지. 이거는 전선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우리는 찬공 영역에서 따뜻한 공기로 가니까 온난전선이 지나가면은 온도가 상승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랑 나 보시면은 온도가 이 전선이 지나간 시기 이후에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에 비해서 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오히려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죠. 이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는 온도가 상승한 걸 보면은 이게 온난전선이구나. 온난전선이 통과했는데 온도가 상승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념 강의 보셔라. 아시겠죠? 얘는 온도가 오히려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은 폐색전선은 그러면 온도가 무조건 떨어지나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얘는 온난전선과 폐색전선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온난전선에 대응을 하면은 폐색전선은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거죠. 자, T1과 T2 사이의 풍향은 주로 동풍 계열에서 북풍 계열로 바뀌느냐. 자, 지금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한랭, 온난 이렇게 있을 때 풍향 외우고 있어야 된다 했죠. 이렇게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인데 온난전선이 지금 궁금하니까 요 영역을 봐야 되죠. 처음에는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남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동풍 계열은 맞는데 북풍 계열로 바뀌는 건 아니죠. 땡. 그래서 틀렸고, 온대저기압의 일생에서 T1, T2 사이에 통과한 전선, 즉 온난전선은 T3, T4 사이에 통과한 전선, 즉 폐색전선보다 나중에 나타나느냐? 아니죠. 폐색전선이 항상 온대저기압 인생의 후기, 말기에 나오죠. 먼저죠. T1부터 T4까지 구름의 양이 가장 적을 때는 T2다. T2는 언제냐면은 그 온난전선이 거의 다 통과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난전선의 강수구역은 어디가 되냐면 구름이 있는 곳은 온난전선 전면의 넓은 구역에 층운형 가랑비, 이슬비가 내리죠. T1일 때는 온난전선이 막 들어올 때니까 아직은 여기 구름이 많아서 막 층운형 비에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T2는 거의 얘가 지나갔을 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강수가 없는 구역으로 들어오죠. T2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양이 T2일 때는 적을 겁니다. 그래서 T1과 T2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T1이 많고 T2는 거의 없는데 이제 T3, T4 즉 폐색전선일 때 구름은 어떻게 되고 강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색 전선은 구름이 어디 있다? 전면 후면 할 거 없이 다 있다. 그 말은 회색 전선은 전면 후면 할 거 없이 비가 좀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T1과 T3랑 T4도 회색 전선의 전면 후면이기 때문에 다 비가 내리고, T1 같은 경우는 저 그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난 전선의 전면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유일하게 T2인 거는 온난 전선의 이제 후면으로 들어와서 이 삼각김밥 영역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구름이나 비도 좀 적은 영역으로 된다. 구름과 강수가 모두 적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온대저기압은요, 여러분이 기본 개념 공부하시고 그림을 항상 그려서 필요한 정보 뽑아내면 됩니다. 가죠. 이 7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4번에서 설명드렸죠. 4번에 기억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빨리 따라 적으세요. 4번의 기억. 4번의 기억이 뭐였냐면 이거. 그 회색 전선에서 기압이 제일 낮은 지점은 저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제가 전 영상 잘 보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거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다고 해서 제가 7번 적어놓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4번의 기억과 같이 보시면 좋은 선지가 뭐냐면 이 7번의 요 니은입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고요. 오레스툭에서 2번이나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가나는 서로 다른 발달 과정에 있는 온대저기압 주변의 지상 기온 분포인데요. 뭐가 보여야 돼. 딱 보고 뭐가 보여야 돼. 뭐가 좀 수상쩍습니까? 상당히 이 지점이 좀 수상쩍지 않아요? 제가 4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쉼표를 찾으라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했지? 여기 2번. 제가 2번 설명할 때 여기 보이시죠? 제가 나 거짓말 안 해. 여기 했던 말. 그렇죠? 쉼표를 찾으세요. 이렇게 말려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게 회색 전선이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려있는, 즉 쉼표 모양, 막 말려있는 모양이 좀 있죠. 요 지점이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회색 전선이 있다라는 거고, 회색 전선은 우리가 온대저기압 공부하셨겠죠? 온대저기압의 초기가 아니라 후기, 말기, 그때 형성되는 게 회색 전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후기라는 걸 통해서 나가 먼저, 가가 나중이라는 거. 왜냐면 나는 지금 딱히 쉼표, 회색 전선이 잘 발달을 안 했어요. 만약에 가 먼저 나 나중이라면 얘보다 더 말려있는 뭔가가 보여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안 말렸고 얘는 말렸으니까 얘가 전기 혹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온 상황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정확히 어떻게 말렸는지 나도 모르지 그냥 대충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가 나중 단계다 정답이고요. 가에서 저기압 중심의 위치는 B에 가까우냐,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대충 보시면 됩니다. 대충 보시면 되는데 말려있는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저기압 중심의 위치를 4번 기억에서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회색 전선이 시작되는 요 지점이 원래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겹쳐져 있던 교점이고, 여기에서 온대저기압의 중심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면 100이면 100 다 여기라고 잘 찾으실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느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따라잡으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저기압 중심을 찾아주세요 하면 마찬가지로 이 지점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아까 그 그림과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회색 전선이 제일 말려서 있는 그 시작 중심부가 어디냐라는 건데, 딱 대충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려 있죠. 그러니까 시작되는 그 회색 전선의 시작 지점, 지금 A 지점, 여기가 중심으로 봐야겠죠. A 지점이 좀 가깝죠. 그러니까 중심의 위치는 B에 가까운 게 아니고 A에 가까운 거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4번의 기억식으로 또 바꾸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 기압은 A 지역이 적어놓으셔야지 B 지점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당연히 낮다. 적으셔야죠. 이거 사실 4번의 기억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변형해드린 겁니다. 선지를. 저기압 중심은 A에 더 가까우니까 저기압 중심에서 기압이 제일 낮은데 A보다 B가 더 멀어서, 즉 A가 더 가까워서 더 저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기압 자체는 A 지역이 B 지점보다 낮겠죠. 이렇게 같이 적어 놓으시면 4번의 기억과 7번의 니은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저기 영상, 이거 기상위성 영상 아직도 안 본 사람들은 빨리 영상 끄고 기상위성 영상 보고 오세요. 나는 진짜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어. 저기 영상 뭐 보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 다 대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름의 꼭대기 고도 혹은
뭐 최상부 높이 뭐 다양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복습 한번 더 시켜드릴게. 자, 만약에 봤더니 밝기가 밝게 보여. 밝기가 만약에 아니다. 천천히. 구름의 꼭대기고도 최상부 높이를 보고 싶은 건데 얘가 만약에 영상에서 밝게 보이면은 밝기가 밝게 보이면은 높이가 어떤 거죠? 높이가 높은 거지. 어둡게 보이면은 높이가 낮은 거죠. 근데 만약에 지루한 사람들은 칭찬해 주세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실제 적외선 에너지 세기를 물어보면 밝은 쪽이 오히려 어떻다? 반대로 약한 거고 어두운 쪽이 오히려 적외선 에너지 세기는 더 많이 나오는 거다. 됐죠? 다시 돌아와서 적외영상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구름의 밝기는 한마디로 D에서 밝냐, 한마디로 D에서 밝냐라는 거는 높이가 높게까지 구름이 잘 형성됐냐라는 거죠. D 지점이. D 지점 보시면은 이건 온대저기압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막 다다닥 등온선이 여러 개 다다닥 그려져 있다는 건 이건 좀 적어 놓으세요. 등온선이 급변하는 곳은 적으셔야지. 기온이 급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등온선도 그렇고 여러분이 등온선이 좀 어색해서 그런데 얘를 등고선이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등고선이 있는데 막 100m, 200m, 300m, 400m 이렇게 순식간에 따르르락 밀집해 있으면 거기는 높이가 와르르락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거죠. 그것처럼 등온선도 여러 개 있으면 내가 요만큼 지나가도 온도가 와르르락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성질이 다른 두 공기, 예를 들면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온도가 뜨르륵 올라가거나 뜨르륵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등온선이 급변하는 곳은 급변하는 곳 혹은 뭐 밀집된 곳, 기온이 급변하는 곳이면서 여기에 전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와, 진짜 이거보다 친절할 수 없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맞췄다고 그냥 맞았네 넘어가지고 말고 영상 보시면서 항상 꼼꼼하게 배워갈 거 배워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온대저기압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 여기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걸 통해서 여기에 한랭전선이 있을 거라는 거. 이렇게 뾰족. 그리고 약간 모양은 좀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말려서 약간 온난전선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온선이 밀집돼서 기온이 급변하는 곳은 전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C지점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 후면 쪽에 저군형 구름 소나기성 B일 거고 D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말하면 뭐 온난전선의 전면에 층운형 구름 쫙 깔려서 낮게 이슬비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적인 구름의 밝기는 아무래도 D에선 조금 어둡겠죠. 왜냐면은 D쪽은 층운형 구름일 거고요. D는 써드릴게요. 얘는 적으셔야지.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질 거고요. 온난전선 전면이니까. C 같은 경우는 저군형 구름, 한랭전선 후면 부분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알차네요. 정말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야, 북반구. 어느 전선. 우리가 배운 거는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 셋 중에 하나. 그 녀석의 풍향과 높이에 따른 풍속을 나타낸 건데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에 하나니까 체크를 해달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의에서도 푸는 꿀팁 영상 따로 올려드린 거 있죠.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활용하실 때 보통은 점들의 나열인 풍향 자료 먼저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먼저 눈이 가야 되는 거죠. 봤더니 이거는 점들의 나열은 풍향 자료라서 요 축을 보셔야 돼. 처음에 남섭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서풍이 불었던 거야. 사방의 표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동, 서, 남, 북 있을 때 남서풍이라는 거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던 거죠. 이렇게 불고 있었는데 1번 헷갈리니까 순서 쓰고 요때부터는 갑자기 바뀌었죠. 모양이 북서, 그 중에서도 좀 더 북에 가까운 거의 북풍에 가까운 서풍이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2번. 그러면은 지금 풍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1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니까 이렇게 돈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기압 중심이 지나갈 때 내가 거기에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죠. 저기압 중심. 선생님 얘는 태풍 아니고 온대 저기압인데 왜 이렇게 풀어요? 모든 저기압 다 똑같습니다. 이 풍향 변화는 아시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 오른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왼쪽, 북반구 기준에서.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온난이냐 한랭이냐를 찾아줘야 되고 어디 갔어? 네, 얘네 둘이 있다라는 거는 온대저기압 문제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림을 또 그리는 게 명확하죠. 온대저기압 문제는 항상. 그래서 자, 한랭전선은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파란색. 한랭전선 이렇게 있고 북반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남반구라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그렇지. 반대로 이렇게 그려서 데칼코마니 시켜서 풀고 계셔야 되는데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처음에 아까 무슨 바람이 불었다 그랬죠? 남서풍. 여기서 그려놨죠. 남서풍. 남서풍이 부는 곳은 여기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개념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의 방향 짠짠짠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불던 바람이 요거기 때문에 처음에 요 영역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북서풍, 북풍에 가까운 북서풍 요걸로 바뀐 거죠. 2번.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전선은 온난과 한랭 중에 한랭 전선 요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러면 뭐 문제 끝났지. 나머지 자료는 문제 풀면서 데이터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1, T3 중에서 전선 통과 중의 시간은 T2에 가장 가깝냐? 보시면은 T2 시기가 가장 급변하죠. 전선이 있다라는 건 두 가지 성질의 다른 공기가 밀접하게 다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온도 급격하게 바뀌고 풍향도 급격하게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T2일 때를 보면 얘를 경계로 풍향도 확 바뀌고 있잖아요. 아까 저 앞 문제에서는 어땠죠? 전선에서 등온선이잖아요. 이거 기온도 확 바뀌었죠. 그래서 전선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면이다. 경계니까 당연히 많은 게 바뀌겠죠. 그래서 전선이 통과 중인 시간은 T2에 가장 가까운 거 정답이고 풍속은 전이 더 빠르냐? 이거는 그냥 데이터 보시면 되겠죠. 전에는 T2가 이제 통과하는 시간인 거 알았어요. 전에는 뭐 90, 11, 12 정도인데 통과한 후에 이 숫자들을 보면 20, 19, 18 이렇죠. 그래서 속도가 확 증가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빠르다 땡. T3일 때 이상공에는 온난 전선면이 나타나냐? 온난 전선면, 한랭 전선면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온난 전선면은 그냥 비가 있는 곳에 전선면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 구름이 있고 거기 전선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온난 전선면이 나타나냐 질문 바꾸면은 뭐 아니다 바꾸지 말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온난이 틀렸죠. 한랭 전선면인 거죠. 전선면 배운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필기노트에서 여기 완전 베이직 세팅할 때 이 전선면에 대한 얘기했죠. 찬 공기 위쪽 위에 전선면과 구름 생기고 비 내린다.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 전선면도 없다. 이 얘기 경사가 찬 공기 쪽으로 생긴다고 하면서 이 전선면 얘기 했습니다. 네, 난 다 했지롱. 기억하셔야 되지롱. 9번 문제 아주 좋죠. 9번 문제 9번 가겠습니다. 뭔 문제 남았어? 어우 맞네. 아마 9번까지 하면은 일단 또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느려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같은 시각에 관측한 우리나라 가시영상 적외영상 문제. 자, 여기서 개념 공부 또 하진 않을게요. 가시는 뭐 보고 싶은 거? 두께 보고 싶은 거. 적외는 뭐 보고 싶은 거? 구름의 꼭대기 고도 보고 싶은 거. 오케이. ABC 중 하나는 정란운이다. 한마디로 찾아달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뭐가 가시고 뭐가 적인지를 맞춰야 돼. 뭐게요? 얘가 가시, 얘가 적외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기입니다. 이 지점.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경도선대로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 여기 채널 여기다가 잘 안 보여. 네, 여기다가 검색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위성 영상 해석 위성 영상 치면 나오잖아요. 지금 틀어줄게. 아예 틀어드릴게. 여기서 보시면 개념 설명은 한 10분 해요. 그치, 딱 10분 정도 하네. 한 11분 하네요. 여기까지 개념 설명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실전 문제 풀어드린다 이겁니다. 기출 문제 풀어드린다고. 또 되게 중요한 문제. 저것만 푸는 게 아니고 저번에 되게 키워드가 됐던 문제. 예를 들면 요 문제도 풀어드리고, 그죠? 그리고 또 뒤쪽에 2개 정도 풀어드리네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설명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리면 세팅이 똑같죠? 하나는 가시고 하나는 적외.
뭐가 가시 뭐가 적외? 보고 오신 분들 알겠지. 얘가 가시 얘가 적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시 영상에 뭐야 화면 나갔어. 가시 영상의 메커니즘이 뭐죠? 그렇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지. 두꺼운 구름이 태양빛을 반사한 걸 그거를 위성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죠. 반사할 태양빛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태양빛이 있을 때 그걸 반사시킬 구름도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태양빛은 있는데 구름이 없으면 어둡게 보이고 혹은 구름이 있어도 태양빛이 없으면 어둡게 보이는 거지. 잘 보시면 가그림에 여러분 책 보세요. 경도선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어긋나서 그려져 있죠. 그리고 태양은 지원 수준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거의 대부분 경도에 따라서 쫙 이렇게 우리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이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먹어 들어오죠. 경도선에 나란하게. 그냥 그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점점 동쪽에서 해는 동쪽에서 뜨죠.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무슨 말이에요? 서쪽에서 안 뜬다는 거죠.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오는 영역을 한번 체크해 보면 처음엔 이렇게 뭐 아침 6시, 뭐 7시, 8시 이렇게 경도선에 나란하게 쫙쫙쫙쫙 들어오겠죠. 경도선에 나란하게 쫙쫙쫙 들어오고 그다음에 쫙쫙쫙쫙 들어오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 여기 햇빛이 오면서 또 동쪽에서는 이렇게 점점 태양이 지겠지. 다시 여기는 쭉쭉쭉쭉 가고 쭉쭉쭉쭉 지고 쭉쭉쭉쭉 가고 쭉쭉쭉쭉 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한마디로 이 가그림이 가시 영상인 아주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대충 그리면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이 경도선과 나란하게 그린 선을 기준으로 태양은 동쪽에서 뜨니까 이렇게 태양빛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걸 통해서 가시광선 영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가시 영상은 태양빛이 있어야만 구름을 반사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뭔 얘기냐? 요 서쪽 영역 같은 경우는 구름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구름이 없진 않아요. 구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저기 영상에서는 지금 구름이 잘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왜 안 보이나요? 구름은 있는데 태양빛이 없는 거지. 반사시킬 빛이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경도 적으셔야지. 선에 나란하게 잘린 듯한 영상이 가시 영상입니다. 이해 안 되면 그냥 적어놓고 외워요. 그 정도 열의는 보이셔야 될 거 아니야. 수능 과목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경도선에 나란하게 라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종종 질문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잘려 있는데 얘는 왜 가시 영상으로 보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얘는 왜 이렇게 보면 안 될까? 태양빛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기가 막히게 아니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지금 태양은 이미 서쪽으로 지고 서쪽에서 지는 태양이 저기까지 지금 태양빛을 전달해줬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 태양빛은 지금 경도선에 나란하게 들어오지 이렇게 경도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도선을 먹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적어놓으세요 빨리. 경도선에 나란하게. 태양빛은 경도를 타고 쫙 동쪽부터 들어오니까 그래서 경도선에 나란하게 잘린 듯한 영상이 가시 영상이다. 이거면은 거의 다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도 그래서 가 그림이 가시 영상이 되고 나 그림이 적외 영상이 되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 풀어드렸던 얘도 이제 보이지? 뭔가 잘린 듯한 모양. 이게 가시 영상. 얘는 적외 영상. 근데 얘는 약간 경도선에 나란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네요. 뭐 왜냐면은 태양빛이 실제로 경도선에 나란하게만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나란하게라고 보셔도 나란하게 괜찮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밤일 때 아니죠. 태양빛이 들어오는 걸 반사시키려면은 무조건 낮이어야 되죠. ABC 중 구름 최하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A다. 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구름 최상부에서 단위 시간당 실제 적외선 에너지량을 물어보고 있죠. B가 맞냐? 자, 천천히 해볼게요. 결국에는 해야겠네. 가시 영상에서 가시 영상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두께를 보고 싶은 거죠. 적외 영상은 구름의 꼭대기 고도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두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ABC 중에 누가 제일 밝아요? B가 제일 밝지 않나요? 그죠? B가 제일 밝고 그 다음에 C가 밝고 그 다음에 A 순이죠.
그러니까 두께는 사실은 밝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두운 거에서 밝은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죠. 꼭대기 고도 같은 경우도 그냥 밝은 녀석이 고도를 높게 처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제일 밝고 그 다음 A, 그 다음 C네요. 그러니까 B가 가장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죠. 그래서 순서가 C, A, B. 그리고 우리가 안 쓴 조건 하나 있죠. 뭐? A, B, C 중 하나는 정란운이다. 얘를 안 써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괜히 주는 자료가 아니겠지.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대충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할 때,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할 때, 지표면이니까 갈색으로 쓸까요? 요 주황색으로. 여기 내가 서 있는데 여기 구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높이 순서대로 하면은 B가 제일 높아야 되죠. B가 제일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꼭대기 고도가 그 다음 C. 대충 그냥 가볍게 그리면 됩니다. 미안. 꼭대기 고도니까 이거 봐야죠. B가 제일 높고 그 다음 A가 높아야 되죠. 그 다음 A. 그 다음 높이는 C.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요 꼭대기 고도를 통해서 BAC 순으로 높은 순서를 상한선을 잡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B가 제일 두껍다 그랬죠.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정란운이라고 했으니까 정란운의 특징은 막 두껍게 발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정란운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정란운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는 정란운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막 두께가 엄청 두꺼워야 돼. 그렇죠? 어디까지일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 C. C는 뭐 대충 얘보다만 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A가 제일 얇아야 돼. A는 제일 얇아야 돼. 그렇게 되면 구름이 대충 요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최하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은 A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보시면은 최하부의 높이를 가장 높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능한 녀석은 B 하나밖에 없어요. B. 예를 들어서 이 최하단의 높이보다 B의 최하단의 높이를 높게 그릴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면은 A의 최하단의 높이보다 B의 최하단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러면은 B가 정란운이라는 조건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B가 정란운이라는 걸 준 겁니다.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의 최하단의 높이보다 B의 최하단의 높이가 낮아야 되는 거고. C는 뭐 애초에 높이가 꼭대기 고도가 낮기 때문에 A보다 낮기 때문에 어림도 없죠. 네. 그래서 구름 최상부에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된 적외선 에너지량을 비교시켰는데 B랑 C죠. B는 지금 화면에서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밝게 보이는 녀석의 실제 에너지량은 더 적은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번.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정말 거를 것 없이 되게 중요한 영상이 됐네요. 천천히 설명드리느라 5개밖에 못 풀었는데 5번 중요, 6번 중요, 7번 중요, 8번 중요, 9번 중요. 와, 진짜 오랜만에 알찬 영상이었습니다. 불편하게 풀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만족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꼭 잘하시고 다음에 봅시다. 빠이빠이.